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익일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았습니다. 공동주관권 발제를 맡았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무공단 대한민국 국방 설마입니다. 지금 뭐 문정권이 2년 집권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 안보가 그리고 군의 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무너졌고, 크게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 여행대 최고위원께서 이런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 제가 거기에 동의해서 다시 지금 이 의사를 드립니다. 자, 발제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9.19 남북군사 합의와 굴욕적인 무장해제로부터 무너진 군대, 그리고 구멍 뚫린 우리 안보의 현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애국 시민들에게 강한 방금 말씀, 그리고 둘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군사 합의서 주요 내용은 사실은 뭐 언론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제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유명하에, 사실은 뭐 우리의 그 군사 안보 준비 태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의도를 했는지 어쨌든 그런 결과가 처리되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군사 행동을 금지를 하면서 군사분계선 5km 범위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을 사이트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 천무라고 하는 발연장 로켓을 개발을 했는데, 그 천무 로켓이 발연장 로켓이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로켓인데, 강원도 고성에서 이게 사격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사격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지금 해외 수출길에 나서야 되고, 우리 군도 한 번도 실사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도상 연습만 하고 그 천무라는 신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정도로 지금 전방에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시대화해가지고 아직 남북 간에 평화가 공고히 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관광객들을 들여보낸다라고 해서 올레길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들여보내면서 그리고 5군단, 8군단, 1군단 여기에 있는 특공연대들이 그 관광객들을 보호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특공연대가 하는 일이 뭐냐? 전쟁이 나면은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 5군단 포병, 1군단 포병, 8군단 포병이 화력을 때릴 수, 포병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어떤 그 세력들이 모여있는 것을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우리 포병들에게 좌표를 불러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게 군단 특공연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군단 특공연대가 그렇게 하려면은 장거리 침투 훈련, 침투해서 비트를 파고 숨어있는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 지금 가이드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특공연대들이 훈련을 하냐? 모든 우리 군인들은 한번 그 임무를 하면 전부는 쉬게끔 돼 있습니다. 삼직제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관광 가이드 보호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특공연대가 포병 화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따라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우리 1군단 그리고 5군단, 바로 서부전선 수도권을 지키는 핵심 군단들인데, 여기에 특공연대들의 발을 붙여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단 포병들이 아무런 아니지만 어쨌든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국방관계에서 이때 평화수행과 공동외국을 설정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대전차 방어벽도 설정해서 혹시 북한군이 남하에서 내려올 때 이런 대전차 방어벽을 가지고 무너뜨려서 탱크가 못 오게끔 만들고, 탱크가 여기 이제 그 방어벽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너뜨려야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정차가 되게 됐죠. 그러니까 정차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무너져서 딱 내려오면은 저기 탱크들이 쭉 여기 이제 차가 밀려서 그냥 세게 되죠. 그때 우리 포병들이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게 이 대전차 방어벽의 효과인데, 이것을 이제 다 철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군 탱크가 차가 밀리지 않게 되죠. 소통이 원활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방에 지난 6.13 지방선거 등을 통해서 진보 성향의 지자체장들이 많이 당선이 되었죠. 이런 사람들이 미관상 우리 지자체 이거 안 맞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국방부는 또 역시나 그들하고 입각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요즘 뭐 도로 상황이 개선되고 해가지고 여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국방부에서 육군 해석해줘버리면 그것도 없애거든요. 그들이 다 내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보를 건드리고 있는 그런 미시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눈을 감고 전방 포병 훈련을 금지시켜서 두 팔을 묶고 대전차 방어벽을 철거해서 흡수를 열어주는 이런 것들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어로 수역, 한강하고 수중보 철거. 자, 한강하구에 지금 행주대교 이런 곳에 수중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수중보를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단순히 한강의 강폭이 좁아진다. 예전에는 우리 한강의 강폭이 지금처럼 넓지 않았죠. 수중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수중보로 인해서 북한군의 반잠 수정이라든지 어떤 그 동기부양적이나 이런 그 다른 어떤 그 침수 수단을 통해서 한강하고 노량진, 마포 이런 데로 막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수중보로 인해서 막히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수중보를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경단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 우리 국방에 개체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수중보를 개최시켜서 바로 적의 특수부대의 침투로를 열어주는 그런 또 폐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해안 철책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해안 철책을 지자체들의 관광산업 육성 이런 또 미명으로 또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경기도 화성에 고원이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철책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은 평택 펑크리스 인근에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 있는 철책을 제거하게 되면 이번에 지금도 오늘까지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해군 2함대의 거동 수상자 오리발도 발견됐는데 군은 신속하게 그것을 해군 경위증 없다라고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의 특수부대가 해안선으로 집재할 때 철책이 있어야 일단 방어가 되고 하는데 그 미군부대 인근에 있는 철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인천 만석부두 철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충남 태안의 말리포 해안의 철책을 없애버렸는데 이 말리포 해안의 철책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국 공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전투비행관이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비행관입니다. 여기에 KF-16, F-16 전투기 80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인근입니다. 바로 그냥 저기 특수부대가 우리 서산에 있는 20 전투비행관 F-16 전투기 80대를 타격하고 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중앙 서천의 춘장대 지역의 실책을 제거했는데 계룡대 김목에 강원도 고성의 배진항의 또 실책을 제거했는데 여기는 우리 한국 해군이 지대함 미사일 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것도 없애버렸죠. 또 강원도 영덕의 죽변해수욕장 이것도 혹시 원자력 발전소 인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요 길목의 철책을 제거함으로써 유사시에 적의 특수부대가 한껏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이런 대를 할 것입니다. 자, 적이 사라질 문제입니다. 지금 평택 2함대에서 점호 시간이 끝났죠. 밤 10시 2분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밤 10시에 점호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지금 범인으로 자수를 한 그 친구는 경계병을 쓰고 있던 경계병사였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경계 초소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다가 겁이 나서 지금 도망을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 한 번이 아니고 늘상 끌어온 겁니다. 지금. 야 음료수 뽑아와. 그럼 알겠습니다. 또 갔다 오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금 수천 명의 우리 시민들이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상상이나 하던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기에 서던 병사가 야 자판기에 뽑아 갔다 오는데 이건 뭐냐? 적이 없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내부의 불만으로 완전히 내부끼리 갈등으로 병사끼리 나가가지고 오물을 강제로 먹이고 부사관들끼리 BOQ 즉 동신자 숙소에서 커터칼을 들고 싸움을 하고 또 병사가 휴대폰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니까 수억 대의 모바일 도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냐면은 이 우리 휴대폰은 지금 이 휴대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이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 성능 좋은 녹음기이며 성능 좋은 카메라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바로 프로그램 거예요. 이 예를 들어 근무 중이나 병행 내에 있을 때는 녹음기와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어플을 깔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전부 지휘관은 아무도 말 못합니다. 겁이 나서. 이런 군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북한이란 말이 없어요. 전부 일본을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의 뿌리를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요. 신흥무관학교가 왜냐? 그런 걸 해야 김원복이나 이런 놈들을 전부 육군 사관학교의 뿌리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육군 사관학교 출신 우리 장관님 계시는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전신이 뿌리가 신흥무관학교입니까? 육군 사관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육군 사관학교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장은 거기에는 마크를 없애버려요. 정권에 눈에 들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병행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뭐 여기 지금 기본목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이 바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6월 25일 6.25 전쟁 69주년 기념 주간 아니었습니까? 자, 국방일보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반드시 설명하게 되죠. 국방홍보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자를 발간합니다. 6.25 전쟁을 설명하면서 정말 희한하게도 북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요. 국방일보가 기사를 쓰는데 또 장병 교육자를 하는데 어떻게 6.25 전쟁을 설명하는데 북한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적의 침략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국가를 잘 지켜왔다.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이 누구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병행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경기도가 지금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 뭐 그 고양시 이런 데가 또 완전히 또 대시를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인근에도 지금 군부대들이 있어요. 제가 몇 사단 이름을 대고 싶지만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데가 어떻게 하냐? 그 지방 지자체들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경기도가 밀고 자금을 대고 지자체들이 하고 하는데 경기도 고양시 뭐 제가 시장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민주당의 가능성이 거의 90%겠죠. 자, 이런 데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고향에 있는 군부대가 30사단 몇 사단 많이 있습니다. 그 부대에 가서 자유민주 시민이 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하지 않겠습니까? 내용 듣지 않아도 편합니다. 전 여기 지금 국회의원님들 아주 많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경기도와 협업이 돼가지고 장병 민주시민이 되는 정신교육하는 그 교육 자료를 좀 청구해 좀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신부 교육인지 아닌지 또는 민주당의 정치적 성향을 갖게끔 미리 교육을 해나가는 그런 교재인지 아닌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밝혀주셔서 이거 바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지금 경기도가 벌이고 있고 많은 군부대가 이른바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고 싶은 그런 사단장들이 여기에 협업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군수대는 완전히 기강이 되어 있죠. 일단 지금 국방부 장관은 사직이 없습니다. 왜 사직이 없냐? 실력이 안 됩니다. 저는요, 그동안 제가 이 군 관련한 활동을 쭉 해오면서 육군, 해군, 공군 공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쭉 해왔던 사람이에요. 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마 시진균이가 그동안 어떤 주장을 해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군 총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 공군 총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나온 걸 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육군 출신들이 한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왜냐? 실력이 안 됩니다.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언더독 상태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지금 이 자경도 장관처럼. 자기 소신이라고 전혀 없죠. 왜? 소신이 있으면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없다,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째 지금 이 휴대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상작전 사령관이에요. 지상작전 사령관. 음주회식을 합니다. 음주회식을 언제 하냐? 삼석에 목선이 발견된, 그래가지고 국방부가 해명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거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졌구나. 지상작전 사령부가 그 해안선에서 20km까지는 경계가 자기 책임인데 지상작전 사령관이 이제는 우리는 책임 없구나 해가지고 부대 앞에 있는 시내입니다. 용인 시내에 나가가지고 해원 의식이라는 직집에 가서 회식을 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그런 고위 간부들이 술이 떡이 되고 밤늦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군의 현실입니다. 청와대 눈치만 보죠. 군대는 지금 군수대원은 청와대 눈치만 봅니다. 왜?
마구잡이로 날려버리니까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얼마나 기수가 그냥 파괴되고 점프를 해버렸습니까? 그건 뭐냐? 마구잡이로 그냥 날려버리니까 순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 5기수씩, 3기수씩 그냥 점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마음에 안 들면은 기존의 관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날려버린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싹 엎드려서 가자미 눈처럼 딱 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간부들 자질이 다양한 경주나가 됐습니다. 간부들 완전 월급쟁이화가 됐어요. 이런 군 변실이 벌어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서 보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것을 보시고 스톱 눌려가지고 나중에 보시기 스카웃으로 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기질서가 완전 실종됐어요. 위기질서 실종됐어요. 언제? 지난번에 7군단장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청원 아시죠? 저는요, 그 7군단장, 저는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7군단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있는 것을 알고, 야, 그래도 우리 군대가 아직 진짜 생명줄을 붙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 7군단장이 사실은 프로필을 쭉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청와대 위기안보 국가기관리 비서관인가 청와대 비서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저번에 줄 내가지고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군인이 진짜 군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28사단장이 된 겁니다. 사단장이 돼가지고 사단에 가보니까 가서 첫 훈련을 이제 현장 지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대대가 유격 훈련을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유격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40km 완전 분장 행군입니다. 그런데 대대가 쭉 돌아오는데 보니까 대대원이 얼마 없어요. 그 대대가 530명이었다. 그런데 보니까 세보니까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장이 세보니까 왜 이거밖에 없냐라고 대대장한테 물어보니까 230명은 아파서 열애를 했다. 무슨 대한민국 군대가 230명이 아파서 열애합니까? 530명 중에? 그 대대장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서 아프다고 알았어도 열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0km 행군을 23km의 완전 분장을 하고 11시간 만에 주파해야 되는 것이 육군의 규정이랍니다. 그런데 일단 대대원 중에서 60%만 참가를 한 거예요. 자, 그 300명 중에서 다시 보니까 분장을 안 메고 있는 놈이 180명이랍니다. 180명. 그냥 총만 들고 있는데 수통하고 총만. 이것도 왜 이래? 컨디션이 안 좋았어. 120명이 분장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명의 분장을 자기가 다 열어봤대. 열어보니까 그 안에 페트병, 베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진짜로 완전 분장 제대로 싸고 있는 게 대대원 530명 중에 20명입니다. 이게 군대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해라. 전원 다 나와서 다시 해라 라고 했더니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장군갑질하고 이게 제대로 된 장군입니까? 제대로 안 된 장군입니까? 제대로 된 장군 이래야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단에 가보니까 병사들 빼고 진짜로 직업군인들, 간부들 중에서 10%만 특급 전사들아 이거죠. 10%. 기가 차는 거죠. 10%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훈련을 시킨다. 간부들에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급 안 시킨다. 평점 좋게 안 준다. 해가지고 간부들이 열심히 훈련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단장을 그만둘 때 그 사단이 90%가 특급 전사가 됐다. 그런 부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7군단장이 됐는데 가보니까 편편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6개월 만에 또 간부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우리 간부가 능력이 있어야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간부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6개월 만에 70%를 특급 전사로 만드는 거예요. 군단 전체를. 이런 군인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한 것을 느끼고 이런 군인들을 목을 날리기 위해서 지금 병사들이 청와대 청원하고 이슈화시키고 이런 희한한 군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소불위 상도체들이다. 마음의 편지를 적는 거예요. 병사들이 옛날로 치면 소원수입 마음의 편지가 올리면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네. 무조건 날립니다. 그리고 드래곤볼이라는 게 있죠. 드래곤볼. 그래서 병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자, 저 장군이 뭐 하더라. 그것도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드래곤볼이라고 옛날에도 만화영화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 개를 모으면 뭔가가 되는 그 보물이 있는데 너는 저 사람
뭐 하는가를 항상 관리해. 나는 뭐 하는가를 한번 볼게. 이렇게 하면 여러 명의 병사가 한 사람을 동시에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군인들을 병사들이 완전히 지금 들었다 나왔다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병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쟁은 다 사라졌죠. 전쟁은 다 사라졌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저녁마다 보면은 병사들이 나와서 전부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고 전부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휴대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52이다 보니까 제 아들 친구들, 제 친구 아들들 뭐 어마어마하게 군대를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저녁에 청소 시간이 되면은 한두 명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하는 애만 바꾸고 그러지 않은 좀 힘있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같은 동료들끼리요. 이래서 군이 정말 대책 없이 파퓰리즘 정책을 취해왔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자, 문재인 정부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조속적으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전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미루고 합의를 했죠. 이 조건은 뭐냐? 3대 조건입니다. 첫째,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감시정찰이나 지휘 통제, 전략 타격, 전쟁 지속 능력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거의 아직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필수 대응 능력, 감시정찰 능력, 타격 능력, 지휘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하려는 겁니다. 또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환경이 부합돼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핵 능력을 더 증가되고 있고 아직도 핵을 폐기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북한은 그마저도 현재 핵은 동결시키고 미래 핵만 없애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100발 가까운 이 핵탄두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 출책을 쓰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것이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2019년 올해입니다. 최초 작전 능력 검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IOC라는데 올해 1억 530명 중에서 300명만 나오고 20명만 완전 분장하고 있는 이런 부대를 가지고 했다 치고 다 그러니까 설상으로 다 되죠. 현장은 지금 완전히 썰어서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올해 최초 작전 능력 검증 그러니까 장관이 지시하니까 밑에 부대장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설상 못된다고 맞춰놓겠죠. 또 아마 될 겁니다. 2020년 내년에는 완전 운용,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완전 운용 능력 검증, 그리고 2022년에는 완전히 임무 수행할 수 있다라고 검증을 해서 미군하고 협의해서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전자권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 한반도의 전쟁 주도권을 가질 수 없고, 즉 그래서 미군이 전쟁을 여기에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전력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정권의 목표죠. 즉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그리고 전쟁이 혹시 발생했을 때 북한이 50km만 딱 밀고 들어와서 서울에 은평구 그리고 노원구, 강북구에 북한 전차들 몇 대 나타나면 그냥 패닉이죠.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 50km를 딱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드리겠다. 이게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정권의 한미동맹 해체 작업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처음 다 보이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느끼고 있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집권 2년만에 대북 군사 대비태세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전면전 대비태세는요, 조기경보, 대화일선 그리고 태화 방어 같은 능력은 치명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발 대비태세, 수도권 주요 전략 거점의 해안 신도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전 대비태세, 장전 정신 무장 해제가 되어 있죠. 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장전 정신 무장이 완전히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죠. 심리전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심리전을 다 받고 있는 상태죠. 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통일부가 북한의 노동신문 그리고 조선중앙통신 이런 검증된 매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볼 수 있게끔 개방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를 했더니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JTBC 방송국에서 바로 또 그걸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이 정부는 JTBC와 KBS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팩트 체크를 해주는
홍위병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JTBC에서 제가 딱 유튜브 하고 있는 그 영상 그대로 딱 올려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는데 결국 내용은 뭐냐? 이 정부 통일부가 여론의 상황을 보고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여론 좋으면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국내 정치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활용했지만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것을 접속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세대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컨텐츠가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이 통일부와 김현철 통일부가 김현철이 통일부 장관이 된 즉시 바로 시행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완전히 넘겨주려고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 목선 대기 기술 사건으로 드러난 이 당나라 군대의 상황, 수뇌부, 간부, 병사 할 것 없이 전부 완전히 기강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목선이 바로 앞에 3.5km 앞에 밤새도록 정박을 했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하냐? 나의 임무는 수재선, 즉 바다와 땅이 만나는 이 지점을 보는 것이 나의 임무예요. 거기는 난 잘 안 봤어요. 왜? 근데 우리가 사람 시야가 내가 여기만 보는 것이 나의 임무라 하더라도 여기만 보이니까 저기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TOD 이런 것들은 8km까지 보이고 육군의 해안감시에 가면 20km 이상이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 임무가 아니었어요. 난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무너진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일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왜곡하고 바꾸어 나가죠. 그게 현재 군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했는데 아직까지 뭐 시원한 해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적전투기 2대가 출발했다. 그리고 그 적전투기가 대구까지 내려갔다. 가구대에 있는데 세대다. 그리고 기러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 기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기러기들은 시베리아에서 산란입니다. 산란. 생기나라 시베리아에 갔어요. 여기에 기러기 날아다니고 여름에 그것도 소여름에 기러기를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생각도 하자고 그냥 기러기를 그거 혹시 또 본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기러기하고 본이하고 색깔이 같습니까? 본인 흰색이잖아요. 그 시커먼 거 보고 본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군대의 현실이고 수준입니다. 수준도 너무 낮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여기에는 시원한 해답도 없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의 미정부터 전략에 보완 내동해서 굴욕적인 9.19 군사합의에 선행했고 대북 군사 대립태세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 정책의 초점은 대북 군사 대립태세 붕괴 그리고 주적 교체를 통해서 군내 지지층 결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을 사령화하고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최근 내리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 구멍 논란은 문재인 정권 집권 2년간 이어진 제도적, 물리적, 정신적 무장 배제의 산물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국방정책의 본질이 군사 대비태세 완화와 장기 집권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